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서 수익률도 챙기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웅덩이 매수법 원칙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웅덩이 매수법 방법론에 대하여 블로그와 단톡방에서 설명을 드려보니 몇몇 분들이 유튜브를 말씀해 주셔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상향하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멘탈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한 저점에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저점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폭락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평생 살아남으려면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탈만 유지가 된다면 장기 투자는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상향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도 고점의 매수 혹은 불타기를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조정, 폭락을 겪게 된다면 멘탈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상향하는 종목이어도 고점에 꽤 오래 물려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장기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작년에 엔비디아가 횡보디아로 불리면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올해는 또 갓비디아로 불리면서 추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차트도 보지 않고 시황도 안 보고 적립만 하는 무지성 적립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물론 길게 봤을 때 수익률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당장 내 계좌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몇 달간 이어진다면 처음 계획했던 5년, 10년 장기 투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계시거나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그냥 사두고 몇 년 묵혀두면 올라있을 텐데 대체 그게 무슨 걱정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를 시작하고 몇 달 동안 마이너스라면 생각보다 버티기 쉽지 않고 본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는 조금 수익률을 낮출 수 있을지라도 멘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은 TQQQ의 차트입니다. 2021년 2월의 고점이었던 약 110달러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했다면 두 달 뒤인 4월까지 마이너스 30% 상태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4월에 드디어 수익률 0%, 즉 본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 같던 주가가 다시 90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 투자로 버티기 쉬울까요? 7월이 다 돼서야 내 계좌가 플러스로 양전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만약 웅덩이가 보이는 약 90달러에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3월에 90달러가 평단가라면 7월에는 약 33%의 수익률이 됩니다. 같은 우상향 TQQQ를 보유해도 매수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라면 10년 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말했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는 매수 후 마이너스 상태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점에 매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말이죠. 저점 매수, 최저점을 잡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해진 원칙 타이밍에 분할 매수하여 무릎 아래에서 저점 매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투자하고 있고 좋아하는 2배, 3배 레버리지 ETF 종목들이라면 멘탈 유지가 일반 QQQ, SPY보다 그 2배, 3배로 중요해지는데요. 만약 내가 TQQQ의 우상향을 믿고 5년 투자를 다짐했는데 매수 후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아까 보셨듯이 마이너스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버티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꼭 웅덩이 매매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 방법론인데요. 첫 번째로 21선 터치 시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5%에서 10%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60일선을 터치하게 됐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2일, 3일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12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해당 종목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엄청 큰 조정을 받아 121선 아래에서 RSI가 35 아래일 때까지 온다면 해당 종목에 투자할 남은 현금 10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저점을 잡을 수 있죠. 한번 TQQQ의 차트를 보면서 어느 타이밍이 웅덩이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선 터치는 너무 많이 보여서 매수 타이밍으로 체크해 두지 않았고 61선부터 보겠습니다. TQQQ가 잘 상승해 주다가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이슈로 조정이 왔는데요. 61선 터치 시에 적립통에 있는 TQQQ 투자연금의 50%를 3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생각보다 더 심해서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아직 남아있는 TQQQ 투자연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듯 싶더니 얼마 못 올라가고 다시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 왔네요. 아직 남아있는 투자연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시가 전 고점까지 잘 올라갔다가 다시 같은 이유로 조정이 시작되었네요. 같은 방법으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61선을 터치할 때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고 그 아래 121선을 터치할 때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차트의 매수 타이밍을 보면 감이 좀 오시나요? 말 그대로 웅덩이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원칙을 지킨다면 마음 한편으로는 조정장이 기다려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조정장이 왔을 때 두려움보다는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멘탈 유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QLD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매월 50만원씩 주식 계좌에 투자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매월 적립통에 그대로 둡니다. 웅덩이 매매법에서 말하는 적립통은 매월 일을 열심히 해서 주식 계좌에 적립하는 투자 현금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나 200만원이 적립통에 쌓였을 때 나스닥에 조정이 오고 QLD 주가가 21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21선을 터치했을 때 현금의 5%에서 10%인 즉 20만원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61선을 터치하는데요. 남은 180만원의 50%인 90만원으로 3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다시 121선을 터치했다면 적립통에 남아있는 현금 90만원의 50%인 45만원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남아있는 적립통 금액이 적어서 5일 5회 분할 매수가 안 된다면 그냥 최대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 아래에서 RSI가 35 아래로 떨어지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면 TQQQ 적립통에 남은 현금의 100%인 45만원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한 SSO 차트입니다. 가장 최근 61선을 터치했을 때 한 달 전 매수하였고요. 날짜는 7월 20일 정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 보이시겠죠? 그리고 현재 한 달 뒤 수익률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계좌는 1번 계좌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계좌는 2번 계좌로 1번 계좌는 6천만원, 2번 계좌는 4천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QLD와 TCL, WEBL은 사실 진입한 지 한 달이 안 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상승세가 워낙 좋아서 주가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매월 한 번씩 계좌 현황을 공개하면서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을 설명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QLD, SSO, TCL 이렇게 여러 종목의 장기 투자 중일 때 적립통 저축 개념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매월 적립통에 넣는 금액이 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적립통에 있는 현금을 종목 수만큼 나누어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이 적립통에 있다면 4종목 장기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해당 종목의 웅덩이 매매법
투자 현금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적립통에 넣는 저축 금액이 월 소액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21선 터치 시 매수를 안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불타기가 습관이라 꼭 하겠다면 21선 터치 때 한 주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웅덩이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절약하고 일해서 저축하는 돈을 매월 주식계좌, 즉 적립통에 넣어두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 장기투자 계좌가 열심히 우상향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적립통에 매월 열심히 넣은 투자금을 사용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멘탈 유지가 되겠죠?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웅덩이 매매법, 그리고 모닝 시황, 그리고 장기 투자 종목 소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는 컨텐츠로 영상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